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위 의장께서는 경희대학교 아마 현장에서 학생들 아침 천원 밥상 정책 간담회 가신 것 같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제7차 핵실험이 감행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심 전략 무기인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국 제11 항모 강습단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을 합니다. 이번 핵 추진 니미츠함의 방한은 미국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토식 핵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대응하는 데 그칠 수는 없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진일보한 북핵 대응 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며 이 확실한 방침이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서도 억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확장된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6일 4.19 혁명의 주역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분들은 이 자리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그분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집권 후반기의 커다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놓았고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한반도에서의 커다란 군사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 구속력 있는 군사조약을 피하고자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때로는 설득과 호소를 하고 때로는 방공포로 석방과 같은 과감한 판단으로 조약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에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약 체결 7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어김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조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늘 제2의 6.25 전쟁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도 이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가 생존의 확고한 기틀을 만들어낸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은 과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건국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재평가를 통해서 국민 통합과 화해의 큰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부터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로 떨어졌습니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입니다. 여러 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권 내내 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했습니다. 그 모든 부담은 다음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분기 가스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달 전 자신의 당이 한 말을 뒤집는 발언입니다. 지난해 12월 한전 재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될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스케줄과 로드맵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전법 개정안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던 당이 그 당대표가 이제 나서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말라고 하니 불과 몇 달 전에 이를 깜빡한 것은 아닌지 보좌진들이 이런 것을 놓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급격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과 국내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인상 억제와 서민 부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 제1야당이 전기요금 인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서민들의 고통마저도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 정책의 소재로 삼고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의 부담을 떠넘기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탈원전 추진과 전기요금 인상 뒷정권 전가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판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정치재판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정치재판소의 힘을 자인했습니다.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라는 현재의 결정은 도둑질은 했어도 그 장물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과 다름없습니다. 절차가 이바다 하다면 당연히 그 결과도 무효화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은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 절차 하나하나가 모여 공동체 질서를 유지한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때문일 것입니다. 하물며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민의 전당에서 일어난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헌재가 이러한 모순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자 파괴행위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마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라도 준 것처럼 착각하며 반성은커녕 도리어 탄핵 운운하며 복주하는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법과 원칙을 훼손한 민주당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합니까?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뱉는 민주당의 뻔뻔한 주장에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이도 모자라 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선량한 이웃을 가장하여 남의 집에 주거 침입한 범법자와 마찬가지 행태를 저지른 파렴치한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은 각성하십시오. 또다시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러한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포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 네이버 등 거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 뉴스, 편파 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과거 드루킹 사건 때도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규모 여론 조작을 감행했고 그 결과는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간에는 네이버 보안팀이 드루킹 같은 대규모 여론 조작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최근에도 심각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또 일어났습니다.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송 정보의 클릭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를 사칭해 국민을 기망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입니다.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모두 다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관계 부처에서는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최근 간첩단 사건을 보면은 이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발견하고도 체포하거나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질 뿐입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인력과 장비와 예산 모든 이런 이 수사 역량들이 이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그런 이관 조치 계획도 없고 또 그런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북 억제력을 가지고 있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그냥 공중분해되고 사라진 것입니다. 금년 말이면은 법이 발효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우리 안보 현실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는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악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지만 이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은 다시 원상 회복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금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황당하기 거지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정 자체가 온갖 꼼수와 위법 투성이었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그대 야당의 법률 자문기구로 전락한 건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하여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니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무슨 궤변입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이 정치 성향과 출신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어쩌다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반헌법 조직으로까지 추락한 것인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법사위는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이선혜,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형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후보자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인 만큼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수호할 적임자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편향적 김명수 사법부에 이어 헌재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뒤흔들어지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기울어진 헌법재판소를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헌법수호기구로 되돌려 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